지구와 놀라울 만큼 닮은 행성들이 지금 이 우주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저 공상 과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 대기, 온도까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춘 외계 행성들이 이미 여러 개 발견된 상황이죠. 그 중에서도 과학자들이 여기라면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한 5개의 행성,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외계 행성은 최근 몇 년 사이 과학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곳입니다. 바로 K2-18b. 이 행성은 지구에서 약 120광년 떨어진 사자자리 방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K2-18b는 항성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 행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성이라는 것은 우리 태양처럼 스스로 빛과 열을 내는 별을 뜻합니다. 그리고 지구 역시 태양이라는 항성을 돌고 있는 행성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K2-18b가 돌고 있는 항성은 태양처럼 밝고 뜨거운 별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색 외성이라는 별인데요. 이 적색 외성은 태양보다 훨씬 작고 빛도 약하며 표면 온도도 낮은 편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금 어두운 난로 같은 항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색 외성이 너무 어두우면 그 주위를 도는 행성은 당연히 너무 추워서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적색 외성을 도는 대부분의 행성은 거주 가능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K2-18b는 거주 가능 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항성에서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 그래서 그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을 만큼의 온도를 유지합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K2-18b의 평균 온도는 약 영하 8도에서 영상 5도 사이, 지구의 추운 지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즉, 물이 얼 수도 있고 녹아 있을 수도 있는 애매한 경계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오히려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 바로 이 행성의 대기에서 수증기가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2019년 허블 우주 만원경을 통해 K2-18b의 대기 성분을 분석했을 때 물 분자의 흔적이 확인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 행성은 지구보다 약 2.6배 더 크고 중력도 더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말은 곧 두꺼운 대기를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대기와 물, 온도, 그리고 안정적인 공전 궤도까지 이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진 가장 유력한 생명체 후보 행성, 그것이 바로 K2-18b입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행성은 이름부터 조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트래피스트 1e. 이름도 길고 외계 느낌이 물씬 나죠? 먼저 이 이름을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래피스트는 벨기에 로봇 만원경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이 만원경은 원래는 지상에서 적색 외성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관측을 통해 트래피스트 1이라는 항성계가 발견되었고 그 항성을 도는 7개의 행성이 함께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E는 네 번째 행성이라는 뜻입니다. 즉, 트래피스트 1이라는 별을 도는 7개의 행성 중 네 번째, 그게 바로 트래피스트 1E입니다. 트래피스트 1은 지구에서 약 4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앞서 소개해드린 K2-18b보다 훨씬 더 가까운 편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인류가 우주로 나아간다면 상대적으로 더 먼저 접근할 수 있는 후보이기도 하죠. 이 항성계 역시 적색 외성, 즉 태양보다 작고 어두운 별을 중심으로 각각의 행성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래피스트 1E는 이 적색 외성을 중심으로 도는 7개의 행성 중 유일하게 거주 가능 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행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행성은 지구와 매우 비슷한 크기와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암석으로 이루어진 딱딱한 표면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생명체가 자리 잡기 위한 지형 조건이 갖춰져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물이 고일 수 있는 바다나 호수,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지면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둘째, 표면 온도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을 만큼 적당합니다. 정확한 온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구의 기온 범위와 유사한 수준일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셋째, 황성과의 거리가 절묘합니다. 적색 외성은 빛이 약하기 때문에 거주 가능 지대는 항성에서 매우 가까운 위치에 형성되는데요. 트래피스트 1E는 항성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돌고 있음에도 공전 속도와 항성의 밝기, 방사선 수준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 생명체가 버틸 수 있는 환경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행성은 자전과 공전이 동기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항상 한쪽 면만 별을 향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 경우에도 행성의 경계지역, 그러니까 항성과 마주보는 면과 그림자 사이 중간 지대에서는 온도가 안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 온도, 암석, 거리,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가능성이 있는 극히 드문 외계 행성이 바로 트래피스트 1E입니다. 자,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행성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지구의 2.0이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지구와 닮은 점이 많다는 뜻이죠. 이 행성의 이름은 바로 케플러 452b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행성은 케플러 우주 만원경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케플러는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을 찾아낸 역사적인 우주 만원경인데요. 그 중에서도 452b는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케플러 452b는 지구에서 약 1400광년 떨어진 백조자리 방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성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 행성이 지구와 매우 비슷한 궤도로 지구와 비슷한 항성을 돌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K2-18b나 트래피스트 1E는 적색 외성이라는 어둡고 차가운 별을 돌고 있었죠. 하지만 케플러 452b는 태양과 거의 비슷한 온도와 밝기를 가진 항성을 돌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지구가 돌고 있는 환경과 매우 유사한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케플러 452b는 거주 가능 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항성과의 거리가 적당해서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온도를 유지할 수 있죠. 지구보다 약 1.6배 더 크고 밀도도 비교적 높기 때문에 이 행성 역시 암석형 행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딱딱한 지표면이 있어서 물이 고일 수 있고 생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반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는 이 행성을 지구와 가장 비슷한 환경을 가진 외계 행성 중 하나라고 소개했고, 언론에서는 자연스럽게 지구 2.0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케플러 452b는 아직까지 대기 성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이나 산소, 이산화탄소 같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 구조와 조건만 놓고 봤을 때는 지구와 가장 닮은 환경을 가진 행성 중 하나라는 점에서 케플러 452b는 여전히 지구의 다음 후보지로 유력한 행성입니다. 만약 언젠가 인류가 태양계를 벗어나 먼 우주로 이주해야 한다면 케플러 452b는 아마도 제2의 고향 후보 리스트에 반드시 포함될 행성일 것입니다. 다만 이 행성은 지구에서 약 1400광년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기술로는 빛의 속도로 달린다 해도 1400년, 지금 인류가 보유한 가장 빠른 우주선 기준으로는 수만 년이 걸릴 거리입니다. 결국 이 행성은 지구와 닮은 만큼이나 그만큼 멀리 떨어진 꿈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외계 행성은 앞서 보신 K2-18b나 케플러 452b처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행성은 지금까지 발견된 수천 개의 외계 행성 중에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입니다. 이름은 바로 프록시마 센타우리 b. 발음하기 조금 어렵지만 천천히 풀어보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먼저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지구에서 약 4.24광년 떨어진 남쪽 하늘 센타우루스 자리 방향에 위치한 항성이죠. 태양을 제외하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입니다. 그리고 그 항성을 도는 행성, 그중 하나가 바로 프록시마 b입니다. 이 행성은 2016년 유럽 남방천문대의 관측을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전 세계 과학자들과 언론은 이 행성을 인류가 실제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외계 행성이 될지도 모른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거리가 가까워서 현실적인 탐사 가능성이 거론되었던 곳입니다. 프록시마 b는 적색 외성 항성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돌고 있으며 거주 가능 지대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이론적으로는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크기와 밀도 측정 결과 프록시마 b는 지구와 매우 비슷한 크기의 암석형 행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딛고 설 수 있는 단단한 지표면이 있고 그 위에 물이 고이고 생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지형 조건을 갖추었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행성이 돌고 있는 항성 자체의 성격입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적색 외성 중에서도 매우 불안정한 별로 자주 강력한 자외선 플레어와 방사선을 뿜어냅니다. 이 플레어는 일종의 폭발 현상으로 순식간에 강한 자외선과 X선을 쏟아붓기 때문에 행성의 대기를 깎아내리고 지표면에 도달하는 유해한 방사선 양이 극도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생명체가 숨을 수 있는 공기층이 사라지고 DNA를 파괴할 정도의 방사선이 그대로 피부에 닿게 되기 때문에 인간은 물론 미생물조차도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프록시마 b는 한때는 생명체가 살았을지도 모르는 조건이 있었지만 지금은 혹독한 우주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성은 여전히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이며 현실적으로 인류가 직접 탐사하거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유일한 후보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도 약 4년 이상이 걸리는 거리이지만 다른 외계 행성들과 비교하면 가장 먼저 손에 닿을 수 있는 꿈, 그것이 바로 프록시마 센타우리 b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외계 행성은 지금까지의 후보들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 행성의 이름은 TOI-700D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는 이 이름도 하나씩 풀어보면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먼저 TOI는 Test Object of Interest의 약자입니다. 즉 나사의 TESS 우주만원경이 관측 중인 행성 후보라는 뜻입니다. TESS는 케플러 이후 나사가 발사한 신세대 외계행성 탐사 위성으로 2018년에 우주로 올라가 전체 하늘을 훑으면서 지구 주변 수천 개의 항성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700번째 항성계에서 발견된 세 번째 행성, 그것이 바로 TOI-700D입니다. 이 행성은 지구에서 약 100광년 정도 떨어진 도라도 자리 방향에 위치해 있으며 2022년에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TOI-700D는 암석형 행성으로
지구와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의 항성으로부터 적절한 거리, 즉 거주 가능 지대 안에 위치해 있다는 점입니다. 이 항성계는 적색 외성이 중심에 있는데요. 앞서 보신 프록시마 B와 달리 TOI 700의 항성은 상대적으로 활동성이 낮고 안정적인 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자외선 플레어나 방사선 폭발이 적고 대기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일 가능성이 더 높은 항성입니다. TOI 700D는 한 달이 약 37일이며 자전과 공전이 동기화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항상 한쪽 면만 항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행성의 반은 영원히 낮, 나머지 반은 영원한 밤, 그리고 그 중간 경계 지역이 생명체가 살기 가장 적절한 온도와 빛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대기 구성이나 물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러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TOI 700D는 충분히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존재할 경우 안정적인 기후 시스템이 형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외계 행성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발견된 거주 가능성 있는 행성 중 하나, 그리고 미래의 우주 탐사가 반드시 주목하게 될 목표, 그것이 바로 TOI 700D입니다. 지금까지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외계 행성 5곳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행성들은 각각 다른 거리에 다른 별을 돌고 있으며 각자만의 환경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물의 흔적이 있고 어떤 곳은 지구와 닮은 궤도를 가졌으며 어떤 곳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바라보는 밤하늘 어딘가에 우리와 비슷한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인류는 그곳에 도달할 수 없지만 그 가능성을 향한 탐사와 질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결국 우리가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탐구이기도 합니다. 이 넓고 깊은 우주 속에서 당신은 아주 작고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당신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주는 멀리 있지만 그 가능성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그 광대한 질문들, 우리 채널 내 안의 우주와 함께 계속 탐험해 보시겠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당신 안의 우주와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우주를 여러분의 속도로 천천히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